안녕하세요. 저는 FE의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하기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구조 해석 툴인 NCS 워크벤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간단한 후크 모델에 대해서 구조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좀 간단하게 지나갔던 재료 물성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고 수정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FE의 필수 재료 물성치가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NCS 내에 엔지니어링 데이터라는 항목에서 물성 재료 데이터를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S를 실행하기 전에 선형 구조 해석 FE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입력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꼭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가 재료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 데이터 중에서도 요 세 가지 탄성계수, 포화송비, 밀도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사실 밀도는 선형 구조 해석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뭐 모달 해석이나 다른 해석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같이 넣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각각의 어떤 재료 이 물성치의 설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블로그 포스팅이나 아니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NCS 워크벤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난번에 실습했던 파일을 그대로 열었고요.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새로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고 하시면 요 중간에 보시면 컴포넌트 밑에 엔지니어링 데이터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오늘 작업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CS나 아니면 다른 해석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들도 이 재료 물성치를 다루는 별도의 메뉴나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사전에 재료를 좀 준비해 놓고 나중에 그 재료를 원하는 파트에 이렇게 어사인 하는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사인 하기 전에 데이터 물성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별도의 창이 열리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요 스트럭처럴 스틸이라는 재료가 기본 물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첫 번째는 재료명이 나오고, 이 재료명의 소스와 이 재료 레퍼런스가 어딘지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재료에 대한 상세 물성치는 이 하단, 이 프로퍼티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밀도, 그리고 요 아이소트로픽 일라스티시티에서 보시면 이 영스 모듈러스, 그리고 포화송비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두 가지 섹션이 있는데, 이 왼쪽에 내가 프로퍼티를 고르는 거에 따라서 관련된 이제 세부 물성치들이 나옵니다. 커브도 나오고 테이블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 툴박스라는 부분이 이 밑에 보시면 이 각각의 프로퍼티가 쭉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걸 모두 사용하지는 않고 해석 목적에 따라 필요한 물성치만 여기서 추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사용하실 때, 해석을 하실 때 사용하고자 하는 물성치가 이제 기본 물성은 아닌 경우가 많을 텐데, 이제 여기서 새롭게 물성을 입력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물성을 이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새롭게 재료명을 입력해서 입력해서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보여드리면 요 기존에 있는 재료명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복제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프로퍼티가 포함된 물성이 하나 새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료명을 더블 클릭하셔서 바로 이름을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한 다음에 이제 밑에 세부 물성치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의 물성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재료의 물성치를 바꿀 때 이 숫자 부분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항상 유의하실 것이 오른쪽에 보면 이 유닛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위계가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그 숫자의 단위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단위계인데 그 값을 넣어드리면 추후에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시기 전에 단위계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00이라고 바꿨다 하면은 이제 이 단위계에 대한 3000 값이고, 만약에 내가 다른 단위계로 쓰게 된다면 NCS가 알아서 이 값을 변환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단위계를 잘 맞춰서 입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듈러스도 내가 원하는 단위계로 설정하신 다음에 값을 수정해 주시면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화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필수 물성 데이터 외에도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추후에서도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체크박스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서프레스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 재료 프로퍼티는 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서프레스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아니면 나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 필요 없다 하면 요 우클릭을 하시면 아예 딜리트를 눌러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딜리트 하신 프로퍼티는 언제든지 왼쪽에서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 기존에 있는 이제 물성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요 밑에 보시면 click here to add a new material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재료 물성 이름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이제 재료명을 클릭했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제 아무 프로퍼티가 나오지 않죠. 이제 이 방법은 제가 원하는 이 프로퍼티를 직접 왼쪽에서 골라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밀도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그 모듈러스 부하송비는 여기 리니어 일라스틱 밑에 아이소트로픽 일라스티시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성치는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나타나서 표시해 주게 되고요. 이거는 뭐 지난번 예제처럼 NCS에서 사용자한테 꼭 필요한 입력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어 편리합니다. 그래서 단위계를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단위로 바꿔주고 값을 다시 입력해주면 새롭게 물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재료를 내가 필요한 재료 숫자만큼 이렇게 쭉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내가 재료가 없다 하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NCS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재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NCS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 화면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가 어떤 것들인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뭐 제너럴 머티리얼 아니면 뭐 컴포짓 뭐 복합재도 있고, 그리고 비선형 재료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너럴 머티리얼에서 클릭하시면 이 밑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재료를 클릭하시면 앞에서와 같이 하단에 세부 프로퍼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재료명 옆에 있는 이 플러스 모양 버튼을 누르면 이제 add to 해서 앞에 작업했던 공간으로 추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 재료가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포함이 됐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책 모양이 나오게 되고, 내려보시면 이 스트럭처럴 스틸도 이미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직 재료 물성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거나 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사실 금속이나 뭐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면 비슷한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점으로 여기 있는 값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각 재료마다 이 물성치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면 이 왼쪽 위에 눌렀던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다시 클릭하시면 아까 작업했던 재료명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루미늄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해석에 필요한 이제 재료들을 쭉 입력하게 되고 이제 이 작업을 완료하면 해석에서 이 해당되는 각 재료를 각 파트마다 어사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추가 팁으로는 내가 만약에 쭉 한 뭐 때로는 파트 개수에 따라서 뭐 3, 4개일 수도 있지만 뭐 5개, 10개 그 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놓은 리스트를 아예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고자 하는 이 리스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익스포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클릭하시면은 이 XML이란 포맷으로 이게 텍스트 파일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장하시고 나중에 새롭게 해석을 시작할 때 저장한 이 XML 파일을 불러오시면은 또 새롭게 힘들게 입력할 필요 없이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재료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좀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물성을 이제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작업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대신에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 이 재료, 이 물성 데이터는 향후 진행하는 유한 요소 해석에서 직접적인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값이 들어간다거나 뭐 아예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기본 물성을 해석한다거나 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이 초반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직접 넣고 확인하는 이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 이외의 어떤 질문이나 뭐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블로그에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와서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해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